최저임금 폭탄 인상, 퍼스는 건강보험 등 문정부의 대표적인 세금 퍼스기 정책에 대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전국 각지에 최근 관련 현수막을 개점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과 인건비 부담에 종업 없이 운영해야 하는 열악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충실하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스기 정책에 올인하며 온갖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300조가 넘는 엄청난 세금 재앙을 가져오는 정책들을 사회적 동의도 없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중장기적 정확한 소요 예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금 재앙을 가져오는 정책들에 대한 중장기적 소요 예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우리 당의 예산 추계에 대해서 이 프레카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세금 폭탄 관련 공무원 정원 관련입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문정부의 방침대로 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800명씩 17만 4천 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 가정하고 신규 공무원 구급 1, 3호번 각 50% 채용과 이후 계급별 평균 소요 연수 또 동일하게 승진 후 30년 퇴직을 감안했을 때 327.8조 원이 소요로 추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폭탄 관련입니다. 이는 우리 국회 예결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등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 김강림 의원실의 추계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임금을 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2050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민간 부담률을 올해와 같은 7.4% 유지하는 걸 가정했을 때 50년 322조 6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퍼스는 건강보험 관련입니다. 이는 복지부 추계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따른 소요 재정으로 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6조 원을 제시한 바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증가율을 감안하여 연평균 10.3조 원 증가로 산정 후 50년까지 318조가 추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첨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몇 년간 어떻게 지원하고 얼마가 소요되는지 중장기 추계도 못 내는 문재인 정부에게 나라의 재정이 문정부 5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 인사가 코드 인사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진짜 중요한 인사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 인사가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행정 업무를 보는 법원 행정처가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 비로소 일선 법관,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고등법원 부장급 인사가 오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또다시 코드 인사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는 정말 사법부 독립은 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재판을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인권법 연구회 출신 코드 인사로 고등법원 부장들을 다 채워넣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무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렇게 반대해 왔던 겁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런 사태를 우려하고 오늘 발표될 고등법원 인사를 정말 우리가 주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법무부도 또 문제입니다. 법무부. 어제 갑자기 최시중, 천신일 그 지난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했던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MB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특별 사면 회의록이라는 거는 절대 나온 적이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JTBC에서 방송이 됐나?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기사 말미에 자료 제공 법사위 여당 의원 아무개 법무부에서 그 여당 의원한테 회의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법무부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특별사면 회의록 준 거를 시인했습니다. 법무부가. 자, 저도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특별사면 회의록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이 이석기가 2번이나 특별사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때도 회의록 안 줬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달라고 해도 원칙을 지켜서 그거 안 줬는데 지금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지 않는다면 이 법무부는 야당에게는 철저하게 편파적인 정권의 사냥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그 유례없는 주최국의 국호, 그다음에 국기 대신 북한의 체제 선전만 부각이 돼서 개최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정체성이 부정이 될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뗀 옷을 입고 인공기를 단 옷을 입은 북한 선수들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1박 2일 동안 고작 2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우리는 하나다 라는 사진만 찍고 온 것은 결국 북한 대표단을 우리 전세기로 모셔오려 억지 생쇼를 한 눈속임의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남북 공동훈련인 장소인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김정은의 최대 치적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지난 2012년 건설 당시부터 북한 주민의 강제 노동과 김정은 우성화가 점철된 장소로서 특히 아이들 수천 명이 강제 동원이 된 아동 강제 노역이란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국제인권단체 등은 마식령 스키장을 현대판 노예제로 건설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김정은의 가혹한 북한 주민과 아동에 대한 인권 탄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유튜브에서 확산되고 있는 평창 유감이란 노래를 꼭 들어보고 평창 올림픽이 왜 평양 올림픽으로 불리는지 깨닫기 바라며 올림픽을 갖다 바쳐야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즉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 빅터차 주한미 대사 내정 철회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외교가에서는 한반도의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 그런 단적인 경우라고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차 교수에게 임명동의의 승인까지 해줬는데 이게 철회됐다는 것은 코리아 패싱도 아닌 코리아 나싱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어떤 경우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 선전회장으로서 또 북한이 유엔 제재와 함께 전 세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노력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도 하락을 해야 합니다. 어제 대정부 연설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권양숙 여사 640만 불, 이재명 성남시장의 네이버 협찬 기부 40억을 비롯한 차병원 그리고 농협 이 많은 협찬 기부의 이 자금 세탁 의혹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 형평성을 갖춰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의 하명 수사에 검찰의 명예가 더럽혀질 것입니까? 거듭 촉구합니다. 권양숙 여사 640만 불 즉각 수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난도질하는 이 몰상식한 기초자치단체장의 패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눈 감고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